뭐 오붓한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제 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페이스북에 딱 한 차례만 올리고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이번 행사를 주최해 준 쪽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행사가 5월 달에 제주문학관에서 또 저희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당이 1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은 다음에 안 오겠거니 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뭐 일이 있다 뭐 오지 말고 그때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50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쁘신데도 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제주도가 말의 고장이다. 언뜻 그 화두가 저한테 딱 무슨 작품을 다음 작품을 써야 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제주도적인 작품, 제주도의 인물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쓰거든요. 좀 장편 같은 건 거의 그런 식입니다. 네 번째 장편 됐지만은 전부 두 번째 사우다드라는 작품만 이건 제주도가 아니고 나머지 제주 랩소디, 부타 이모카다 이모까지 해서 전부 제주도 작품, 제주도를 소재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품 쓸까 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김만일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소리 어디선가 이름은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뭐 김만일 대표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분의 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그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이 다녔던 곳 이걸 찾아서 입주로 하면서 1년 동안 작품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 도서관에 찾아다니면서 이분의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거의 1년 동안을 찾아다니고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김만덕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주도를 구원한 1700년 18세기 인물인데 이보다도 2세기 전에 1500년대에 김만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안 알려진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릴 겸해서 한번 소설을 써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왜 제주가 말의 섬일까? 이걸 갖다가 말의 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천문학에서 보면 하늘에는 별들이 수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군을 나눴어요. 28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늘의 별을 구분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7개씩 묶어서 4개 방향으로 나눠보니까 동방에는 7수 7개의 별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별자리가 동쪽에 있다 해서 청룡, 우리가 동쪽은 용이거든요. 그래서 청룡이 모양이다,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청룡이 모양이다 해서 청룡 7수로 가는데 여기에 네 번째 별자리가 말의 별입니다. 이 말의 별을 방성이라고 하는데 이 방성이 네 마리의 그 네필의 말이 이끈다 해서 천사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문학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천사방성이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 수산평이라고 저쪽 성산 옆에 그 수산평 있죠. 지금은 좀 제2 그 공항으로 전부 다 흡수돼가지고 그쪽 평지니까 막 그 옛날에 그 말을 기르던 그러면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골에서 미리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1273년에 그 여몽연합군이 삼적수를 선멸합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선멸을 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안 몽골에서는 몽골은 이 천사방성이 비치는 곳이 제주라는 걸 알았어요. 수산평을 알고 다른 저쪽에 있는 그 뭐 우리 서울 이쪽은 놔두고 제주도는 자기가 직접 몽골이 통치하겠다. 그 의도는 당시에는 일본을 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제주를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고 말을 기르기에 너무 최적지다. 그래서 말의 별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직접 그 통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76년에 몽고말 160피를 이끌고 하치, 말을 기르는 사람 하치라고 했습니다. 하치가 입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목장을 수산평 쪽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잠깐만요. 뒤로 돌아요. 그래서 그 하치들이 들어와서 100년 동안 이 수산평에서 이 하치들이 제주도를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원나라가 이 아시아를 갖다가 아주 그 휘어잡았지만은 그 당시에 원나라는 아주 나라 기운이 쇠퇴를 해서 명나라가 역시 넣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기르는 몽고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말이 어디로 가냐? 자기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원나라의 적국인 명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기른 말은 우리 원수한테 줄 수가 없다 해서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이 모코이 난입니다. 그 모코이 난이 1374년에 최영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될 때까지 이 모코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전부 한라산 중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태우리의 원조가 돼요. 그래서 이 제주에 있던 당시의 하치의 숫자를 원나라의 그 목포들의 숫자가 한때 1,7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가 뭐 많아야 한 3만 4만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1,700명이라는 대단한 그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를 점령하면서 많은 또 폐해를 일으켰죠. 오죽하면 아주 못되게 구는 놈한테 이 몽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몽골에 관한 그 사람들이 폐해를 당한 속담들이 좀 많아요. 제가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되게 굴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뭐 부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 혼인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첩도 11명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1700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뭐 160명 와가지고 뭐 100년 동안에 그렇게 되니까 제주도에 거의 모든 그 시족 성족들이 전부 이와가 피를 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몽골 사람이 오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하고 몽골 가신 제가 몽골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몽골 가서 보니까 전부 우리 죄송합니다. 저 우리 친구 그 강요배가 있는데 꼭 강요배처럼 생겼어요. 그런 사람 빼짝 마르고 그냥 그 화가 있잖아요. 빼짝 마르고 아주 거거티티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말만 안 하면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모습하고 이렇게 닮아있다. 몽골이 뭐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 상당히 많죠. 우리 뭐 하루방 아방 하는 것도 전부 몽골에서 온 말입니다. 그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그 요즘 그 뭡니까 샤브샤브 먹잖아요. 요런 먹는 것도 다 몽골 문화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년 동안 우리 제주도에 남아요. 육지에는 없어요. 몽골은 제주도를 통치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런 몽골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모코이난을 일으키고 그 페테우의 한라산 증상간에 가서 말을 기르게 돼요.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말뿐 아니에요. 말 기르는 거. 그래서 이 태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긴 겁니다. 태울이 시초예요. 태울이라는 말이 모아서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몽골 말로 태울이에요. 그래서 말을 기르는 사람, 리자는 뭐 젊은이 할 때 그런 식의 그 사람 일으킨 말이기 때문에 남이 말을 돌보는 사람이 태울이라고 해서 태울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는 말이죠. 이제 김만일이 어떻게 해서 말의 신이 되었는가 하는 걸 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설화에 보시면 이 호종단에 대한 그 설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이 하늘을 보니까 방성을 발견해요. 이상하다. 저기 반짝반짝거린다. 저기 뭐냐? 그래서 지가 저기 일관을 그 얘기하다 보더니 아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서 영웅 후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럼 되겠느냐? 세계가 어지럽혀지니까 가서 빨리 저걸 막아라. 그래서 지관인 그 호종단을 탐나러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 호벌이 태어날 수열과 마혈을 수맥과 마혈을 전부 막아라, 봉쇄하라 이런 그 명령을 해가지고 호종단이가 오는데 마침 이 종달이라고 하는 그 종달이가 호종단 이 왔다고 해서 종달이 이렇게 종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로에서 쭉 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호종달에 대한 신화나 이 전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민호름 그 밑에 거기에다가도 새침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 여기가 마열이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막았는데 여기에 어느 날은 그 김만일의 증조부가 돌아갑니다. 이때 그 김만일의 아버지인 김용 그 씨는 수망에 살았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묻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 사람도 태울입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을 치르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어느 날 스님이 찾아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얻어 먹다 보니까 수심이 그 상대들 수심이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다가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을 해준 대로 그대로 하시라. 저쪽으로 가서 민노름 아래쪽에 오면 반드기왓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그 반드기왓에 쇠침이 꼽아 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뽑으면 그 속에서 새가 날아올 것인데 그 새가 그 새침을 빼고 거기다 산을 쓰고 새가 날아와서 앉는 나무에 그 나무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시면 발복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찾아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반대기와서 크다란 새침이 박혀 있어요. 마혈을 막은 침입니다. 그냥 마혈은 뭐냐면 영웅이 타고 다니는 말이 태어날 그 혈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혈을 막아놓은 걸 빼고 거기다가 증적을 묻었는데 그것이 바로 김만인이가 말의 신, 말의 발복을 하게 됐다. 이런 그 설이 쭉 오게 됩니다. 우리 호종단과 관련된 설화를 한번 보면 토산 거슨샘이 설화가 있어. 토산에 가면 거슨샘이라는 샘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가보면 실제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우리 저기 착각처럼 여기 무슨 길 있잖아요. 도깨비도로 신비도로처럼 그렇게 사실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거슨샘이 설화도
바로 호중당과 관련이 있고 홍로 지장전설화, 화복 행기물설화, 또 용머리 전설. 용머리 전설도 거기 맥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내리친 게 그렇게 그 용머리에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차기도는 직접 그 설화가 그 호중단이가 전부 혀를 막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저 고산 용순가에 거기서 배를 띄우는데 다 막고 가니까 한라산신이 이건 도저히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그 커다란 독수리 변해가지고 날개를 저어가지고 파도를 일으켜서 얼마나 수장시켜버렸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막을 차 돌아갈 뒤 차기도가 그래서 생겨납니다. 차기도의 설화와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화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좀 많습니다. 이 호중단. 그 호중단 설화와 연관 있는 게 바로 김만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역사를 찾고 연결시켜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썼습니다. 자, 요게 반드기와세 그 김만일의 그 조상. 여기 가보시면 그 조상 김만일 조상의 묘가 몇 군데 있어요. 김만일 묘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증조부묘인지 하여튼 선조의 묘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김만일이가 태어나진 않았어요. 이게 김만일 중님은 1550년생입니다. 50년인데 여기 집을 갖다가 지은 것은 1555년이에요. 그러니까 김만일이 5살 때 아버지는 그 수망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새가 나라가 앉은 곳에 집을 지은 곳이 이 집이라고 해요. 근데 집은 많이 형태는 변했죠. 그때 당시에 뭐 초가집이었겠지만 변했는데 이 터입니다. 터가.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어서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주도가 말의 섬인가?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 우리 섬에는 조선시대에 보면 170여 개의 국마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국력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170개 국마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섬지역에만 있어요. 섬지역. 그러니까 제주도 15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남해안 쪽에 있는 섬, 우리 무인도 같은 데도 전부 말을 키웠어요. 그래서 근데 왜 섬에 키웠는가? 그 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맹수가 없죠. 맹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살쾡이에게도 물려주습니다. 그만큼 맹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뛰놀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섬이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누가 와서 말을 훔쳐갈 수도 없어요. 큰 등치니까 일부러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외부와 차단되었다. 그 다음에는 해풍과 강호입니다. 저는 이 작품 쓰면서 왜 제주도 말일까? 섬은 상당히 많은데 왜 제주도에 이렇게 말이 잘 자랄까? 그것을 저는 해풍 또는 강우 이걸로 찾았습니다. 탈라소 테라피라고 요게 그 독일의 함부르크나 일본에 가면 지금도 해양 이게 탈라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바다 해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이용한 그 테라피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인기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독일 함부르크나 이런 데서는 행해져 왔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해풍 또는 해양 광선, 모래길을 맨발로 걷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이걸 이용한 건강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해풍은 기관지에 미세한 소금을 갖다가 입자를 침투시켜서 섬모 운동을 그렇게 촉진하고
또 기관지 염증이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를 건강하게 가꾸고 질병을 예정하는 치유법이 바로 텔라소 테라피인데 이것을 우리 제주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즐겼던 거예요. 해풍과 강원 때문에. 근데 이게 마늘에게도 그렇게 좋다. 염분 같은 게 섞여 있어서.